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에서 혈액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혈액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을 알아볼까요? 이렇게 체열을 해서 원심분리라는 것을 시키면 무거워서 가라앉는 혈구와 가벼워서 뜨는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혈장 성분은 액체이기 때문에 흐르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산소, 영양소, 이산화탄소, 노폐물, 단백질 이러한 것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구 각각의 특징을 볼까요? 적혈구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인데 색이 빨갛게 보이죠.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빨간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 색소의 정체는 바로 이렇게 생긴 헤모글로빈입니다.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소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산소와 결합이 많이 될수록 혈액의 색깔은 점점 더 밝은 선홍색을 띠고 결합이 적을 때는 검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했을 때 피의 색깔이 검붉은색을 띠는 것은 혈액 안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적혈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산소 운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혈구는 몸속에 침입한 병원체를 제거하는 식균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나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혈소판은 혈관이 찢겨서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이 공기 중에 나오게 되면 혈소판이 빠르게 반응을 해서 이런 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실들이 적혈구를 얽어매면 혈액 응고가 일어나서 과다출혈을 막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몸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혈액이 순환을 하고 있는데 왜 순환을 해야 할까요? 우리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에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해주기 위해서 기관계들이 분업화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영양소는 입으로 먹으면 소화계를 통해서 심장으로 간 다음에 혈관을 거쳐서 세포로 옵니다. 산소는 콧구멍을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폐로 들어와서 심장을 거쳐서 세포로 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가나 바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양소나 산소는 이 벽이 아주 얇게 세포 한 층으로 되어 있을 때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얇은 벽이 바로 모세혈관이죠. 그런데 그 모세혈관은 심장을 거쳐서 혈관을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라지고 가늘어져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심장을 거쳐서 순환을 하면서 이렇게 모세혈관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얇죠? 적혈구 하나가 보일 정도로 얇습니다. 이렇게 얇아야 세포와 혈관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포에 영양소와 산소가 도착하면 이걸 재료로 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이 에너지로 우리가 힘을 내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이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 거죠. 이 과정에 노폐물인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이산화탄소는 순환계를 거쳐서 호흡기로 간 다음에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물은 순환계를 타고 가다가 배설계인 콩팥으로 가서 오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순환을 해야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혈액순환이 멈추지 않으려면 반드시 심장이
인푸지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혈액순환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심장은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로 되어 있다고 했죠.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로 되어 있고요. 심실은 동맥과 연결되어 있어서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심방보다는 밀어내는 힘이 커야 하기 때문에 심실벽의 근육이 매우 두껍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심방은 정맥과 연결돼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받아들입니다. 혈액이 매우 조용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다지 혈관벽은 두껍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정맥인지 이것은 무슨 동맥인지 구체적인 혈관의 이름을 알아볼게요. 전체적으로 순환계를 그려보면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폐, 이곳은 온몸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물처럼 표현한 이유는 폐와 온몸에 가늘게 갈라져 있는 모세혈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로 혈액이 순환되는 과정에 물질이 교환되는 부분은 모세혈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혈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혈관의 이름이 붙여지는 기준은 심장입니다. 동맥은 혈액이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인데 어디로 나가느냐를 요 앞쪽에 붙여줍니다. 이 혈관은 온몸으로 나가는 혈관이니까 온몸을 큰 대자로 표현을 해서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심장에서 온몸으로 나가는 혈관을 대동맥이라고 하는 거죠. 정맥은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인데 어디에서 들어오냐를 앞쪽에 붙여주겠죠.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이 지나는 혈관이기 때문에 큰 대자를 써서 대정맥이라고 하는 거죠. 온몸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다. 이것을 대정맥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정맥이죠.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인데 어디에서? 폐에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앞쪽에 폐자를 붙여서 폐정맥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맥이니까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죠. 그런데 폐로 나가고 있으니까 폐동맥이라고 이름 지어집니다. 혈액순환 과정을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 봤는데요. 출, 동, 정, 방 요 네 글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심장을 방과 거실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나가는 문은 거실에 있고요. 들어오는 문은 방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가는 길의 이름은 동맥이고요. 들어오는 길의 이름은 정맥이겠죠? 여러분이 요 심장으로 들어가 보실래요? 자, 이제 일을 하러 출동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출동은 실동과 발음이 좀 비슷해서 붙여봤습니다.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출동, 실동 좀 비슷하죠? 심실에서 동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온몸이든 폐든 도착하면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조용한 정맥을 타고 심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출동을 해서 일을 하고 정방, 고요할 정자이니까 조용히 방으로 들어온다 라고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여기에서 출은 실, 출실 같은 말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은 심실을 의미하고요. 동은 동맥, 요거는 온몸이나 폐를 의미합니다. 정은 고요할 정자인 정맥을 의미하고요. 방은 심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심실에서 동맥으로, 동맥에서 온몸이나 폐로, 그 다음에 정맥을 타고 그리고 심방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출동, 정방을 기억하면서 온몸 순환에 적용시켜서
구체적인 명칭을 알아볼게요. 온몸순환은 심실벽이 가장 두꺼운 좌심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온몸으로 나가야 하니까 대동맥을 타고 온몸을 거친 후에 고요한 대정맥을 타고 심방으로 들어오는데, 심장은 구조상 좌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우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거죠. 온몸 순환은 온몸을 돌아야 하니까 힘차게 가장 근육이 잘 발달된 좌심실에서 시작한다는 걸 떠올리기 바랍니다. 잘 출동! 출동, 좌심실에서 시작하는 거죠. 온몸을 도니까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으로 가서 물질 교환을 한 다음에 조용히 대정맥을 타고 우심방으로 들어온다고 할 수 있겠죠. 좌에서 시작해서 우로 끝나고 있습니다. 폐순환도 출동 정방을 기억하시고요. 우심방에 들어왔던 혈액은 폐로 가기 위해서 우심실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왔다고 가정하고 폐순환은 우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에서 폐로 가니까 폐동맥을 타고 폐로 가서 산소를 받아서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폐정맥을 타고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우로 시작해서 좌로 끝나고 있죠. 우출동! 힘이 좀 빠져 보이죠? 혈액이 온몸을 돌고 와서 지쳐 있으니까 폐순환의 시작점은 힘이 빠진 우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심실에서 시작해서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으로 들어온다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혈액순환 과정에서 산소가 많은 피와 적은 피가 흐르는 곳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판단하려면 먼저 폐를 떠올려야 됩니다. 밖의 산소를 받아들여서 산소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소를 써버리는 곳은 온몸의 세포죠. 쓰기 전까지는 산소가 많겠죠? 그래서 폐에서 온몸에 도착하기 직전까지는 이 구간은 산소가 많은 피라고 볼 수 있겠죠. 명칭을 볼까요? 폐에서 시작을 해서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이 해당되겠죠. 보통 산소가 많은 피를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동맥을 흐르는 피는 대부분 산소가 많이 있어서 편의상 산소가 많은 혈액을 동맥혈이다 라고 붙이긴 했는데, 정맥인데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흐르는 혈관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폐정맥입니다. 산소를 듬뿍 안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다 보니 정맥이지만 동맥혈이 흐르는 혈관이라는 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산소가 적은 피는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산소를 쓰는 곳은 온몸의 세포죠. 온몸에서 폐에 갈 때까지는 산소를 공급받기 전이니까 산소가 적겠죠.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이 해당되겠죠. 이렇게 산소가 적은 피를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정맥을 흐르는 피는 대부분이 산소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동맥인데 정맥혈이 흐르는 혈관이 있죠. 어딜까요? 바로 폐동맥입니다. 아직 산소를 얻기 전이기 때문에 정맥혈이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의 색깔을 좀 입혀보면 폐에서 온몸으로 올 때까지는 동맥혈이니까 보통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고요. 온몸에서 폐까지는 정맥혈,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온몸 순환이든 폐 순환이든 간에 출동 정방을 기억하십시오. 심실에서 동맥을 거쳐서 온몸으로 간 다음에 정맥을 거쳐서 심방으로 들어오는데 좌에서 시작해서
우로 끝나는 거죠. 폐순환도 마찬가지로 출동정방인데 우에서 시작해서 좌로 끝나고 있습니다. 출동정방. 이 네 글자를 잘 기억해서 살을 붙여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